작은 서점. 집을 나선다. 집 앞에 돌계단을 내려선다. 하나, 둘, 셋. 검은 돌계단들은 작년처럼 여전히 검고 조금 더 검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수명 시인의 정적과 소음 첫 장에 담긴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상의 흔적을 담담하게 적어내려간 시인의 일기입니다. 매일 쓰는 일기지만 날짜를 쓰지 않고 월별로만 장을 나눈 게 특징인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책을 만든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의 방 친한 친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작은 서점에서 애청자분들과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저희 작은 서점 듣고 계신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신지 저희가 엄청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요. 부산에서 듣고 있는 30대 최원정입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 가고 싶어서 호주 여행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변 주신 분 가운데 매일 한 분께 도서 상품권 2만 원 금액이 충전된 모바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선물 수령을 위해서 휴대폰 번호가 담긴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당첨된 분께는 개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은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해외 문학 작품팀을 모시죠. 편집자의 방, 친한 친구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 권현승 편집자가 모셔온 친구는요.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자, 난다 대표님 김민정 시인님, 그리고 난다의 권현승 편집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편집자들의 친한 친구를 이제 모셔서 김민경 편집자께서는 정말 같이 일하는 동료를 모시고 왔는데 권현승 편집자님은 대표님을 모시고 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죠. 친구가 없다. 업계에 친구가 없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네. 어느 쪽이신가요? 친구가 없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수해져. 갑자기 상념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네. 둘 다 땡이고. 네. 정말 친한 친구로 와서 모셨습니다. 대표님인데 친한 친구다. 네. 굉장히 이건 좀 드문 경우인데 저는 우리 사장님 친구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어떤 관계신데? 네. 일단 대표님이시긴 하지만 네. 가장 가까운 동료이기도 하고, 정말 친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슴없이 통화하면서 일 얘기하다가 자주 이 일에서 벗어난 이야기까지 종종하게 되는. 그러시구나. 네. 근무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지금 얘기로 들려요. 정말. 질문은 제가 네. 대답이 네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김민정 씨는 좀 업계에서 또 이렇게 문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본인 소개하기 좀 쑥스러우실 테니까 권현승 편집자님께서 이 씨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 준비된 이 텍스트에도 양력이 있는데 굉장히 기세요. 그리고 네. 사실 여러 역할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여러 시집을 내신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중 많은 시집들을 실제로 최소한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같은 시집도 있고,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대표님은 네. 본인이 편집자로 불릴 때, 그리고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행복하신 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편집자의 방에 네. 코너에 오신 거기도 하고 또 가장 본인이 행복해하시는 편집자, 문학 편집자로서 아.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민정 시인과는 제가 10수년 전에 낭독의 발견에서 처음 뵙고 그때는 우리가 되게 어렸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어느덧 네. 중년의 나이를 지금 다시 재회라면 지금 저 그러니까요.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근데 그대로세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로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또 몰입해서 네. 또 이런 편집자 일을 하시면서 대표도 맡으시고 그러니까 한 개만 계속 지금 파신 거예요. 어디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아나운서 계속 하셨잖아요. 저희 이제 뭐 직장인이니까 좀 얘기가 다르고.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출판사를 하시면서 이제 편집자 일을 하시면서 또 이런 권현승 편집자 같은 분과 같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직원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 근데 사실 정말로 가장 가까운 동료인 것이 저희 좀 고민이 있을 때 가감을 보통 안 하는 편 같아요. 네. 뭐 서로 잘 울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편집자로 소개받았는데 혹시 배구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키가 엄청 커서. 출판단지에서 190 넘는 남자를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 설렘이 제가 좀 그래서 현승이 고모 이모를 자처했던. 아하, 네. 아니 두 분이 또 북 콘서트도 되게 자주 하신다면서요. 그 뭐 호흡을 많이 맞춰보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때 뭐 악의꽃 네,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네, 뭐 라이브 이런 방송도 것들을 하고. 할 때 네. 서로 좀 잘 아니까 서로 마이크 비지 않는 그 타이밍을 잘 서로에게 파고들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짜고 오지 않아도. 믿고 듣는 방송. 네.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3인방으로 들어오셨거든요. 네. 요즘 진짜 그 핫하다는 유성원 작가님을 저희가 네. 스튜디오 밖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앉아 계시죠. 네, 얼마 전에 성원 씨는 어디로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 가세요라는 네. 소설을 내셨고 저희 난다 출판사에서는 또 차장님이신데 아, 직원이세요. 직원이세요. 네. 네. 우리 유성원 작가님도. 네네네. 저와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정말 편집의 또 신이라고 하실 수 있는. 네. 작가가 또 대박을 내서 기쁘시겠어요. 그죠? 네, 너무 벅차죠. 제가 모시고 있는 게 너무 영광이어서. 근데 네. 정말 이 여름에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색다른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혹은 세상에 문장을 이렇게 쓰는 작가도 있는가? 네. 이렇게 계곡처럼 흐르는 어머. 소설 문장의 소유자가 있나? 한국에 좀 보기 드문.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이제 편집자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니까 목소리가 좀 빨라지고 말투가 그러는데 네, 진짜 좀 독특한 소설의 세계를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이 더위에 정말 계곡처럼 흐르는 그 수려한 문장들을 네. 막 접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우려 그 등목하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네. 받겠네요. 네네네네. 네. 그런 분이 지금 저희 사실 스튜디오 밖에서 관객으로 지금 함께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네네.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시심을 부르는 책이잖아요. 시심을 부르는 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기획한 책 중에 이수명 시인님의 네. 정적과 서움이라는 책을 준비했고요. 네. 대표님은? 저는 그 권현승 편집자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저희 난다 출판사 안에 모호라는 해외문학 브랜드가 있는데 네. 모호의 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권현승 편집자가 기획하고 예, 뭐 편집 다 했던 초록수첩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이세요, 모호의. 저 편집자님이면서 대표시면서. 네, 제가 외국어 까막눈이기 때문에 몰라요. 추천해 주시면 다 좋아 보여서 해요. 네. 자, 그럼 오늘 어느 책부터 먼저 들여다볼까요? 이수명 시인 책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정적과 소음입니다.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는? 사실 이제 주제를 시심을 부르는 책이라고 했을 때 거의 곧바로 떠오른 책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아주 단순한 사실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시인이 쓴 일기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제 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단초가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가 탄생하는 순간이 보여진달까요? 이 책 안에서 보인달까요? 네. 시가 탄생하는 순간이 보여진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평이한 일상을 쓰시는 것 같지만 네. 이게 결국
주변에서 시를 발견하는 시선이구나라는 네.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사실은 이거 자칫 그냥 단순히 보면 이거 되게 힘 뺀 그냥 편하게 읽기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고요하게 머물게 되는 책이기도 해서 글이기도 네. 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랑 많이 연결돼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날짜 없는 일기 시리즈잖아요. 두 번째 책이라고 소개가 돼 있던데 첫 번째 책은 내가 없는 쓰기? 네. 네, 이수명 작가님이 쓰신. 근데 저도 이제 요거를 이북을 통해서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먼저 감상평은 전 사실 시를 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걸 산문식으로 쓰면서 황금 어장 같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길러내고 계속 그래서 계속 적었어요. 저희 수첩에 이런 표현. 시는 말로 쓰는 그림이다.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익숙하면 배반하는 것이다. 뭐 손을 씻는 일, 조금 전의 행위로부터 뭐 멀어지기 위함이다. 내가 손을 씻으면서 내가 그 순간순간에 단락을 만드는 일이었구나. 뭐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제가 계속 길러냈어요. 우물에서 물 길어내시지. 그렇게 하시게끔 하려고 낸 거예요. 아. 독자들로 하여금 되게 적극적인 독서를. 네. 그러니까 읽고 그냥 페이지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옮겨 적고 나도 모르게 이 이미지에 빠져서 단어들을 이제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마저도 집어내려고 하는 보이지 않은 달겨들음. 네. 네. 근데 왜 날짜를 왜 지운 걸까요? 이 시리즈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언제나 이수명,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언니라고 하는데 왜 제가 존경하냐면 매일 읽고 매일 쓰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매일 읽고 매일 쓰기는 쉽지 않은데. 매일 도서관에 가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매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약간 좀 혼자 읽고 혼자 쓰는 삶에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저 언니가 매일 쓰고 읽는 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했어요. 저걸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저 이야기들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언니한테 5권을 쓰라고 얘기한 거죠. 잠깐. 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시를 내린 거예요? 언니 쓰라고 무조건. 그래서 5권을 이제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제가. 바로 계약부터. 안 나오는. 약속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니의 매일 쓰고 매일 읽는 삶이 약간 이 박스 안에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매일 쓴다라고 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두면 네. 딱 그 날짜가 주는 시의성이라는 것이 이제 좀 가치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줄 몰랐는데 이제 다 쓰신 다음에 정제해서 한 달의 개수로. 그래서 저희 책을 보시면 전 이 만듦새도 꼭 말하고 싶었는데 보시면 1부터 11, 1부터 12 이거 뭐냐고 물어보신 분 되게 많았어요. 이거 1월에 11개, 2월에 12개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나름의 이렇게 기호화를 시킨 거였는데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했던 문장이 뭐였냐면 쓰는 동안만 쓸 수 있다 였어요. 쓰는 동안 쓰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언니 죽을 때까지 쓰겠다는 마음 같았어요. 네네. 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큰 울림처럼 왔고 그래서 매일 읽고 매일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유와 관찰과 묘사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니한테 장난할 수 있는 흙을 준 거예요. 와, 무엇이 그 표현 빚어져 좋다. 나올지 모르는 네. 흙. 아주 기본적인 종이라는 거와 시간을 준 거죠. 네. 그래서 날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시인의 그 시간을 그냥 몽땅 사버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결과로 탁 낸. 네. 혹시 오늘 이수명 시인께서 아세요? 오늘 본인 책이 이렇게 소개된다는 거? 아니요. 아니요. 미리 말하면 또 가서 무슨 얘기 할까 이런 말 하지 않겠지만 네.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미리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오늘 방송의 만듦새도 좀 잘해서 보답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책을 만든 편집자가 아니고 다른 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혼자 알게 됐다면 누구한테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 글 쓸 때 네. 약간 사전처럼 도움받는. 그래요. 그래서 느낌. 나 혼자만 알아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못했네요. 어떠세요? 이 책 지금 추천하셨잖아요. 네네. 김현승 저도 편집장님께서. 너무 똑같은 마음이고
이 시리즈의 첫 권이 나오는 그 시기쯤에 원고를 이제 내부에서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가졌던 어떤 흥분? 흥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에 대한 왜 좋은지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지만 그냥 즉각적으로 너무 좋다. 그래갖고 그냥 그때 아마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아, 이걸 너무 좋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둑판이 있을 때 네. 흰돌, 검은돌을 딱딱 소리가 나게 놓을 때의 그 서늘한데 쾌감 있잖아요. 이수명 시인이 쓰는 문장을 보면 단어들이 그렇게 딱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단어가 되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네. 새로 다시 이렇게 검색해보게 되는 힘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손을 씻는 일을 이렇게 사유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모르는 거를 새로 알게 하고 아는 것을 다시 알게 하는 힘이 있어서 네. 문장 공부하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글 쓰는 사람한테는 좋은 교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침은 묵음이다. 묵음과 소음의 간극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글 쓸 때 되게 이렇게 잔상이 있게 되는 거죠. 난 이런 표현 언제 써먹죠? 오늘 집에 가서 써보세요. 아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이제 접하면서 읽고 있는데, 친한 언니 하나가 자기는 회사 생활이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를 카페에 가서 멍 때리다가 집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위로해줄까 좀 고민했는데, 이 시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감정은 들여다보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인가 보다. 비껴서는 것이다. 공간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장소를 바꾸면 방금 전에 장소에서 가졌던 감정도 바뀐다.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문 공간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금 지난 그 또 구절인데 카페를 둘러본다. 피난처 같다. 조금만 더 머물렀다. 일어서야겠다. 집에서의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감정들은 상대화되고 있다. 감정과의 거리도 생긴다. 그리하여 마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가 보다. 요 구절을 그 언니한테 보내줬더니 이 책 뭐야? 그래서 책 제목 언니 알아서 사서 보시라고 제가. 근데 아마 번역을 했을 때 손해가 거의 없는 문장 같아요. 외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네네. 전달이 이게 왜냐하면 수사가 막 화려한 수사를 쓰지 않고 정확하게 쓰고 있어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개 건진 것처럼 제가 미처 좀 놓쳤던 것들 소개해 주실 만한 문장들이 있어요. 여긴 참 문장들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달마다의 계절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7월이란, 우리에게 2월이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누군가 이제 한 번씩 그것들을 크게 한 번씩 애둘러주고 갔을 때 저를 이렇게 뒤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저는 짧게 그냥 이 작가가 썼던 작가의 말을 조금 읽어드리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쟤네들끼리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 뭐지? 이럴 수 있어서 예. 가볍고 조용한 호흡으로 써내려간 글이다. 일상의 장면들을 포착한 것이 특별할 것일 수는 없다. 하루의 어느 행간에서 짧은 틈새에서 사소하고 밋밋한 것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보이고 그러한 것과 함께한 흔적이다. 문학화시킬 필요가 없는 평평한 순간들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문학적 액션을 가미하고 싶지 않은 순간, 어떠한 의미도 들어서지 않는 평이한 순간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이러한 조각 글들은 정적과 소음에 불과할 뿐 어떠한 형체도 갖추지 못하고 모일 수도 없다. 무엇을 조직할 수도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다. 단지 형식으로부터의 노연함에 불과할 뿐이다. 스스로도 미덥지 않아 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자유롭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글에도 정답도 없고 이걸 시로 규정할 이유도 없고 이건 그냥 단지 쓰기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찾으려고 하거나 네. 왜 이렇게 썼어를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일 수 있는 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도 정적과 소음 이 큰 것이 저희한테 좀 자유로움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좀 사실 이번 편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서요. 시라는 영역은 다른 세계였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이수명의 정적과 소음 읽으면 조금 뭔가 입문서처럼 네, 좀 뭔가 좀 개념이 좀 잡힌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그래서 그렇게 너무 접근하- 좋아요. 그래서 철학책을 네, 네. 따로 보지 않아도 철학서에 대한 비유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이 어머 이 사람 거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독서가 격가지로 확 퍼지거든요. 각 잡고 철학책을 봐야지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당연히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네? 이럴 때 막 뒷다리가 좀 급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풍부한 인문학적 사유의 읽을 거리도 되고 네. 시적인 좀 아름다움도 되고 네, 두 가지의 양 끝에서 좀 작용을 다 하는 책 같아요. 너무 자랑한다. 그럴만 합니다. 네. 근데 오늘 권현숙 편집자님이 원래 이렇게 과묵하신 분이 아닌데 지금 제가 약간 혼자 떠들고 있어가지고. 저는 귀에 좀- 편안하게 왔어요. 귀에 저는 살짝 눌린다 그래야 될까? 아니에요? 귀는 그런 건 안 아니에요? 눌렸고 저는 이제 오. 예상한 바입니다. 안 눌렸어요, 제 귀에? 저는 이제 뭐 한번 눌려야죠. 빨리 몇 년째 눌리세요. 됐고 이제 편안하게. 네. 그럼 우리 권현승 우리 편집장님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뭐 좋은 문장이라든지 아, 뭐 좀 네네, 평을 네. 해주신다면, 네. 저도 가져온 부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침 또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또 요즘 날씨랑도 어울리는 것 아. 같아요. 비가 오려는지 잔뜩 흐린 날이다. 대기가 숨을 죽이고 고요가 감돈다. 대기가 숨을 죽이면 모두가 숨을 죽인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고요를 따르는 것 같다. 모두 숨을 죽이고 고요를 함께 바라본다. 갑자기 정적이 깨지는 한순간을 생각해본다. 비가 한두 방울 후두둑거리며 창문에 떨어지거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 휴대폰의 알람 소리, 이런 소리가 가라앉은 기운을 흔들고 아주 얕고도 보잘것없는 소음이 무거운 것을 잊게 만든다. 생활이다. 생활이 고요를 깨트리는 순간을 따르면서 한없는 침묵 속에 빠져들지 않고 지낸 것일 테다. 생활은 생활을 보게 한다. 생활로 향하며 우리가 바로 소음이라는 것을 보게 한다. 그러니 고요는 생활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일 것이다. 비가 오려고 흐려서라기보다는 생활이 문득 멈춰서 고요가 보인다. 나는 일어서서 수돗물을 튼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듣는다. 생각난 듯이 세면대에 비누 얼룩을 지운다. 고요를 지운다. 생활이다. 오늘 사실 주제가 이제 시심이 자극되는 그런 책들 제목이 맞죠? 오늘 이 주제가. 그러니까 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생활에서 네. 뭐라도 이렇게 조금만 잠시 들여다보면 그 익숙하지 않은 뭔가를 발견할 때 네. 그때 글로 쓸 수 있는 게 시인에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수하다가도 네, 손을 맞아요. 씻으면서 말씀 네. 아까 대표님께서 하셨지만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거를 이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이런 걸 살피기 전에 네. 사실 이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그 시인님이 주목하시는 어떤 감각들은 사실 우리가 문득 이미 느껴왔던 네, 네, 감각이잖아요. 그냥 그것들을 일깨우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막 무슨 비누 얼룩 지우는 게 무슨 의미지? 그런 거 찾을 필요도 없고 네네. 그냥 이렇게 고요함이 문득 찾아오는 순간이 네. 나한테도 있었지.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네, 시인분의 그 시인님의 경험을 읽으면서 내 경험을 다시 반추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책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그 표현으로 물병이 쓰러지면서 물이 쏟아진다 하면서 쏟아지는 언어들을 생각한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막 언어들의 막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항상 그 매일 쓰고 매일 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이분은 그냥
시인의 세계로 매일매일 여행을 하시고 또 그걸 항상 기록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무리 작가라도. 그러니까 저처럼 매일 안 읽고 매일 안 쓰는 사람은 어떤 대상물을 보면 얘를 바깥의 외형을 묘사하는 그래서 막 화려하게 문장 하나를 치장하기 바쁜 거예요. 네.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니까. 근데 네. 매일 읽고 매일 네. 쓰면서 그 대상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너머를 투과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명 시인의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막 멋들어지게 막 꽃 같은 거 달지 않아요. 네. 되게 냉하게 한 줄이 되게 단문이 많은데 그 단문이 많은 생각들의 사유를 정말 꿰뚫고 지나가는 게 많아서 문장을 좀 서늘하게 쓰고 싶다. 문장을 정확하게 서늘하게 쓰다. 쓰고 싶다. 나는 너무 화려하게 장식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되게 심플함을 좀 표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흉내를 내보시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치에 되게 짧은 일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기승전 어떻게 이걸 구성을 했지? 그 구성법을 따라하시면 나의 취향에 맞게 그걸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밝은 사람이라 언니가 어두우면 전 밝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틀을 좀 흉내 내보시는 것도 이 여름에 글쓰기에 약간 조금 공부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말라간다. 내가 표현력이 말라간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레퍼런스로 두기에 참 좋은 책. 너무나. 그리고 요즘 왜 SNS도 네. 한 문장 하면 이게 엄청 어떻게 보면 SNS도 저는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길게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리즈를 기획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 책을 모았어요. 본인이 쓴 일기요? 아니요, 작가님이? 아니요. 저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제 일기는 하찮고, 그러니까 뭐 제가 저희 집에 보면 서가에 일기로 된 책만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요즘에 읽고 있는 거는 이렇게 황정은 작가의 작은 일기고, 네네. 제가 끝까지 아직도 못 읽은 게 이제 이 가게로 일기라는 그 일본 작가의 이제 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일기를 좋아했을까? 남의 사적인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쵸, 네. 제 기질이. 근데 왜 커서도 편집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일기를 끊임없이 찾아보는가라고 하면 그 일기 속에 그 사람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가가 그 사람의 취향,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취향을 이렇게 훔쳐보면서 이 사람 이런 책 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고 사실 일기라는 것이 아무도 안 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나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쓰는데 또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 긴장도 또 네. 유지하거든요. 거기 이 되게 묘하게 그 매력이 네.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요즘 책들, 소설도 그렇지만 시도 그렇고 요즘 텍스트 힙이라 그러나요? 네. 하여튼 그게 되게 유행이라면서요. 네, 근데 네, 네. 읽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나도 작가다라는 생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써내려가시면 이런 책들 아마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수명의 정적과 소음 잠시 살펴봤고요. 이 책 좀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곡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너무 시적이라서 가사가 저희가 함께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날에 초생딸 괜찮으세요 두 분? 네. 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친한 친구 특집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권현승 편집자의 친구 김민정 시인, 김민정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심을 자극하는 이 여름밤. 글쎄요. 예전에 저는 조정래 선생님이랑 김초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어디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는데 조정래 선생님이 부인을 소개하시면서 저는 제가 너무나 되고 싶었던 게 시인인데 저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분이 시인입니다 하면서 시인을 개한껏 축혀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가요? 시인은 어떤 사유가 좀 굉장히 깊고 이런 분들이고 소설가가 항상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어떤 영역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네. 근데 저를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사유 깊지 않고 되게 저는 원래 소설 전공으로 쓰다가 시인이 됐기 때문에 신변 잡기 이런 게 시에 그대로 묻어 있어서 근데 조정래 선생님은 김초혜 선생님을 너무 글쎄 그게 너무 느껴져서 아기 때부터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제 세대의 어른들, 엄마 아버지를 보면 아내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시절인데 시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내에 대한 존경보다도 시인에 대한 존경심이 좀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조정래 선생님처럼 그렇게 대하 소설을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 잘라내는 거를 함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니까. 그러니까 진짜 소설가는 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인들은 아까 그 표현 좀 적어놨는데 서늘하게 쓰다. 그러니까 그 약간 요즘 말로 엣지 있게 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가능한 짜증나는 구석에 넣어주는. 어떻게 정답 없을까 하는. 콕 박히게 그렇죠.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 시심이 한번 이렇게 딱 발동되면 뭔가 내 마음에 박히면 누가 이렇게 핀셋으로 뽑기 전까지는 항상 뭔가 마음에 남는. 나 뭐 워낙 갑자기 막 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시심으로 충만하시네. 시심전심이시다. 이게 할 수 있구나. 저는 전혀 저와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시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첩이네요. 네. 저는 이 책을 딱 어느 날 딱 넘겼는데 마음대로 잡히지 않으니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이 책을 꿰뚫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잡히지 않으니 그래서 아름다운 것. 이 짧은 한 문장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숭상하고 조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잘 안 잡히잖아요. 끝끝내 잡히지 않는 것들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뭐 사랑 같은 것도 그렇지만 사람, 사랑, 자연.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은 우리 권현승 편집자가 저희 난다로 입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국내 문학을 하는 회사였는데 전공을 하신 게 있었는데 이 작가의 이거를 일부 번역을 해서 이런 책을 있다. 내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록 수첩에 초록을 본 거죠. 근데 무조건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너무 좋아서. 일단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저 지금 제 손에, 손에 쥐고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한 일주일 전에 구매를 해서 지하철에 갈 때도 딱 가슴에 이렇게 끼고, 오늘은 좋은 제가. 아이템이죠. 그리고 제가 그 장롱을 찾아서 그 초록색 조금 가방이 있는데, 이거랑 색깔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거기 이걸 꽂고 다니잖아요. 중요한 게 겨드랑이에 땀 나면 안 돼요. 이거 코팅을 안 해가지고. 젖어. 이게 여기다 이 비닐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침 튀면 여기 바로 번져요. 아유, 아니, 왜냐하면 진짜로 그 정신이 있어서 이 만듦새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난다가 좀 만듦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이에 약간 둘 다 미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건 정말 자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팅을 안 했어요. 그래? 이게 다 이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접어 읽으면 여기 금가요. 그것도 자연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진작 알려주시 제가 지금 너무 여기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더니 지금 제가 하나 새 책을 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그 모든 색 중에서 녹색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깊은 곳에 낮과 밤이 조화롭게 있어서일까? 초록이라면 곧 식물인가? 모든 풀과 모든 이파리 우리에겐 녹음, 서늘함, 잠깐의 안식처. 라고 책 뒤에 써있는데 지금 이걸 이제 봤네요. 이거 굉장히 아름답죠. 네. 아주 작은 글씨로 제가 약간 여기 출판사에 좀 제의하자면 글씨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 50대에 접어들면 이제 글씨가 좀 안 보여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있어요. 언니 저도 같이 50대에 접어들었는데 저는 아직 괜찮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필리프 자코테의 산문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첩이라고 돼 있지만 산문집, 시집? 산문이랑 시가 다 섞여 있어요. 네네. 어떤 책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 책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 수첩인데 그 시도 많이 수록돼 있고 그만큼 산문도 많이 수록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저희가 장르 고르기가 좀 힘들어요. 언제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ISBN을 발급을 받거나 혹은 서점에 이제 분류를 이제 이거는 에세이로 해주세요. 뭐 시로 해주세요 이렇게 정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책을 낼 때는 참 고민이 많이 되죠. 그만큼 이제 시와 산문이 섞여 있는데 작가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다 수록을 하기 위해서 수첩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수첩이라는 게 일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첩에 일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장에 가까이 있는 물성을 좀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연필이나 펜으로 써 있는 뭔가가 떠오르고. 저도 수첩 요즘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 쥐제 수첩처럼 이렇게 막 가슴에 하나, 뒷주머니에 딱 꽂고 다니는데, 이런 개념인 거죠. 항상. 네. 그래서 그 초록 수첩은 초록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연에 대한 묘사. 이야기. 근데 네. 마치 이 글이 자연을 이 시인이 산책을 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 손에 이 수첩을 들고 묘사를, 그러니까 글을 써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현장감이 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네. 필리프 자코테 어떤 시인인가요? 프랑스 시인이고요. 프랑스 시인이고요. 사실 네. 작고하신 지는 얼마 안 작가셨네요. 됐어요. 2021년에 작고하셨구나. 네. 1925년에 태어나서 21년에 작고했어요. 꽤 오래 사셨죠. 그리고 네. 이제 20세기, 21세기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제 노년까지도 하셨는데, 한국에는 이제 많이 소개가 그전에는 안 된 작가 시인이긴 하지만, 사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잖아요. 하반기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네. 실제로 그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의 기준이 뭐냐, 연구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일 텐데, 프랑스에서도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시인 중에 아, 그래요? 하나죠. 네. 오. 네. 좀 저는 낯선 이름이긴 했지만 굉장히 또 해외에서는 주목했었던. 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이 책 그래도 우리 김민정 대표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네. 이 책을 처음에 이제 뭐 원고는 미리 봤었지만 이렇게 책으로 한 권에 물성이 돼서 나오면 새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들고 주말에 책이 나온 금요일 주말에 토요일 날 제가 혼자서 이걸 본 다음에 우리 저의 친구인 권현승 편집자한테 너무 감격해서 전화했어요.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한국의 많은 시인들이 이런 책을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어떤 명확하게 장르를 구분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데 이 수첩이라는 것은 내가 떠오를 때 막 불현듯이 막 적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또 일기는 또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일기장의 어떤 형식이 있다고 치지만 이 메모는 더 부지불식간에 불현듯 쓰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잡고 장편 소설처럼 스토리를 놓칠까봐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베갯머리 어디에 있다가도 그냥 스르륵 넘기다 보면 어떤 페이지에 어떤 순간에 어떤 문장에 제가 매달릴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번 달라지고 매번 재발견되는 것이 이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화수분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글쓰기를 이제 글쓰기의 펌프가 되어줄 수 있겠다. 예컨대 이 책을 읽고 또 읽었을 때 잘 안 보였었는데 여기 오는 길에 제가 또 이렇게 후루룩 봤어요. 아, 예. 그랬더니 꽃들은 벌어지고 만개한다. 시간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비가 막 왔다가 해가 또 막 지금 막 차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별것이 되는 거. 이 문장의 힘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연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네. 자연이 우리에게 익숙한 듯하지만 이렇게 막 되게 경이롭게 뭔가 순간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책도 이렇게 문장이 확 다가오는 네. 그런 책이란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냥 꽃은 예쁘다 졌다 하지만 우리가 저렇다는 것을 늘 잊고 있다가 네. 이런 문장을 만나면 우리도 저렇지 유한하지 이런 것들이 확 올 때가 이런 빛과 함께 올 때가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맥락에서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실용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걸 꼭 써먹어야지. 이럴 때 내가 써먹을 좋은 문장이 하고 이게 그런 좀 이렇게 좀 다른 접근이잖아요. 아니요, 목소리가 너무 좋기 괜찮아요?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읽을 때 너무 효과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저녁 노을이 막 질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난 이 시간만 되면 막 누군가와 만나서 술도 마시고 싶어. 선과 악이 불분명한 개화늑대 시간 같지 않니? 뭐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여러 명한테 한 수백 번 써먹으니까 그게 또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순간을 되게 많이 그렸더라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녁 노을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간절한 기다림과 기도로 하늘을 너무 피곤하게 한 나머지 하늘이 그들에게서 돌아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어둠이 빛보다 결정적으로 우세하지 않아 마치 어떤 은총과도 같았다. 합의된 유해, 미뤄진 결별, 둔탁함이 조금 완화된 찢어짐이랄까? 마치 누군가가 환영들을 멀찍이 떼어놓으려고 한참 전에 당신 침대맡에 램프 하나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 진원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겨우 살아남은 불빛이
만물 내부에서 퍼져나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시각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 노을 지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우리가 막 짠 건 아니지만 이수명 시인하고 와. 낭독할 때 들으면 되게 비슷한 결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정확한 단어들. 저는 네. 지금 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단어들을 내가 새롭게 하나씩 깨우치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럼요. 어우, 우리 목소리로는 그러니까, 아무 그러니까. 쓸모가 없고 그냥 계속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나 왜 이렇게 어. 푹 빠졌지?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시기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막 넘어가면서 막 연두빛이 막 이렇게 막 솟아날 때.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표현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머 난 이렇게 이 청초한 이런 빛 막 갓세수한 그 신 그 표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피천득 신 약간 오마주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 작년에도 그 얘기했어. 그 4, 5월의 연두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지나갔다. 우리는 4월 이 음영의 젖을 마셨다. 우리의 눈으로. 아마도 이 차분한 이파리들은 진짜 알들을 품고 있었던 걸까? 상아빛 부활의 알을. 이걸 상아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부활의 아르리 들렸어요. 저는 상아의 빛이 이 연두빛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혀주는구나. 와. 근데 이 이런 책이 나오고 어. 박연준이라고 시인이 네. 있어요. 네. 저랑 같은 아파트 사는데 그 친구는 언니 책을 딱 펼쳤는데 길 위의 달은 토비아의 강아지를 위한 우유 그릇 같았다. 이 문장을 저한테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데 이게 저마다 아무 페이지나 넘겼을 때 들어오는 것이 네. 다 다른 걸로 그 사람들의 지금의 이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또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아니 왜 그런 책들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네. 딱 펼치면 이게 나의 운세인 것처럼 그냥 오늘 아침에 한번 딱 펼쳐가지고 새해 정원 정문에서 눈으로 뒤덮인 방울을 꺼낸 게 우리 아버지였을까? 큰 집이 선물과 드레스로 꽉 차 눈부시다. 좀 안 맞긴 하지만 하루 시작에. 근데 오후 내내 뭔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마 내가 가지고 싶은 단어가 크게 올라올 거예요. 내 심리적인 상태에서 내가 그걸 왜 캐치했을까 하면 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심을 불러들이는 책들, 특히 이제 이런 뭐 산문, 일기, 시집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 이런 재미가 있군요. 오늘 좀 새롭게 느끼네요. 네, 두 책 다 그래서 그 완독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 할까요? 그런 거 맞아요. 전혀 안 해도 되고 그냥 한 페이지만 읽고 다 읽었다 하셔도 그러니까 왜 좋은 책. 그냥 쌍스럽지만 화투에서 이렇게 패를 이렇게 딱 뒤집을 때 운세처럼 보잖아요. 그래서 후루룩 보다가 탁 나왔을 때 이게 약간 쾌감 같은 때가 있어요. 네네. 이거 지금 나를 건드리는 것을 만났을 때 이 책이 더 소중해지잖아요. 그거 상스럽지 않은 건데 왜 자꾸 아까부터 그러시죠? 굉장히 타짜예요. 제가 타짜로 알아서. 네. 왜 이렇게 다리를 달달떠면서 괜찮아요. 우리 방송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저 원래 저는 이걸 예상하고 저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권현수 네. 편집자님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읽힙니다. 네. 부끄럽냐? 내가 부끄러워? 아니 본인이 그래도 편집을 한 거니까 요런 대목 좀 추천한다 하는 거 좀 읽어주세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자연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고 그 계속 도시 생활을 한 사람이었고 했는데 네. 이 책 읽고 그렇게 이제 꽃을 지나가다가 꽃을 좀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를 이제 읽어드릴게요. 되게 짧은 부분인데요. 접시꽃은 어떻게 피나 여름이 지나감에 따라 키 큰 꽃대의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며 한편 발치에서는 그 넓은 잎사귀들이 녹슬고 찢어지고 때론 누더기처럼 떨어진다. 6월의 어느 날 점점 높이 빛이 나는 방식의 이런 개화에 나는 깜짝 놀랐고 나무들 꼭대기에서 황금빛으로 산 정상에서 분홍빛으로 물들며 역시나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며 피어나는 저녁 태양이 떠올랐다. 우리가 시에서 접시꽃은 도종환 시인의 글씨밖에 몰랐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보기 전에는 사실 접시꽃 안 보였거든요. 근데 되게 굉장히 흔해요. 네, 굉장히 흔한 접시꽃이 굉장히 그 도시의 아스팔트 중간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피어나더라고요. 그 꽃이에요. 네. 근데 이게 딱 이 묘사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꽂힌 게 이제
높이 피신하는 방식으로 피어난다. 네, 네. 실제로 그렇게 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 뒷부분을 또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얘기하는 것이 겹쳐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꽃도 굉장히 결국에는 밑에는 계속 떨어지고 낡고 찢어지고 하면서도 계속 피어나고 그게 되게 또 우리 삶이랑도 또 생각을 해보기도 되고 네. 그래서 요즘은 요 아스팔트 사이만 보면은 접시꽃인가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나팔꽃 비슷한데 나리과 이렇게 비슷한 꽃인데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이렇게 우리 올라가면서 네, 피어나죠. 이렇게. 곱게 좀 네.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두르진 않을걸요? 접시꽃이요? 네네네. 네, 곧은. 저도 이 꽃과 나무를 요즘 이렇게 나이 들면 그렇게 되나 봐요. 자연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데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힘. 그 어떤 시라는 게 단순히 어떤 사치스러운 영역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이 시심을 키운다는 거는 내 생활을 굉장히 풍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시심을 불러들이는 책. 저는 사실 오늘 이 두 책 가져오면서 좀 어렵다. 이 얘기를 어떻게 풀지? 되게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나 봐. 두서없이 내가 얘기하면 네.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 그래도 오늘 너무 막 즐거우심이 막 보였는데 계속 그러니까 계속 계속 근데 낭독하시는 게 너무 좋은 책이네. 그쵸. 진짜 낭독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요? 좀 더 할 걸 그랬나? 아니 더 해주실래요? 낭독을 잘 못하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나중에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북콘서트 가서 제가 이렇게 천막 치고 뒤에 앉아서 요즘에 북토크에 천막 치나? 수령 청정하듯이 저희가 또 해보죠. 오늘 이수명의 정적과 소음 그리고 필리프 자코트의 초록수첩 두 권을 소개받았는데 두 분께 이런 분들에게 이 책 지금 읽으시면 너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정적과 소음 이수명 시인의 책.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메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절로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매일 어떤 일상을 기록하면 정확해지잖아요. 네. 그 정확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 문장과 우리 말을 직접 써보는 데서 이 어휘력도 대단히 풍성해지거든요. 이게 국어사전을 서로 공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가 되게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일기를 쓰다 보면. 네. 그러면 엄마 스스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쓰기로부터 읽기가 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어휘가 점점 고갈되는 건 정말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카톡 같은 거 나에게 이제 카톡을 하면서 좋은 표현들을 맨날 이렇게 올려요. 어떻게든 기록을 좀 몇 개 남기려고. 단어들이 휘발되죠. 맞아, 휘발되고. 쓰는 것만 또 쓰고 되게 좁아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쓰기가 우선이 되면 맞습니다. 와, 내가 이 단어 맞다. 이 단어가 맞아요. 있었지. 네. 이게 확장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네. 애들한테 책 읽어라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네. 그러려면 먼저 쓰는 습관을 줄 수 네. 있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어휘를 늘리고 싶다. 교양 있는 말하기에 좀 관심이 네, 있다 하시는 네. 분들 네. 읽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필리프 자코트의 초록수첩 어떤 분에게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상에 너무 이렇게 바쁘게 치여 계시는 분들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책을 명상하듯이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명상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명상이 그냥 자기의 템포, 자기의 시간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듬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요. 네. 시간이. 저희가 근데 일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 막 제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맞아요. 일상이 와갖고 저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고갈이 되는 경험들을 일상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체력과 무관한 그냥 약간 머리가 이렇게 막 넉다운되는. 근데 이제 이 책은 거기에 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지쳐 있었을 때 내 템포를 좀 찾고 싶다 네.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곳이나 읽어보시면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냥 그러다가 또 덮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상을 살아가시고 네.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책은 약간 나무 같은 책 같아요. 네. 그냥 나무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네. 어느 날 문득 봤을 때 무성해져 있고 짐승처럼 자라 있고
짐승. 한여름의 나무들은 짐승처럼 자라는 네. 표현을 많이 이제 하는데 시인들이 하는데 근데 또 겨울 되면 어느 순간에 잎 다 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수능과 감흥의 자세. 근데 이 책이 약간 그런 수능과 감흥을 일깨워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까불지 마라. 어허. 약간 이런 끝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게 지금 쓰는 거 갑자기- 너무 멋진 단어, 예. 멋진 어휘를 쓰다가 아니, 그러니까 제 스스로 네. 건넘지 말아라. 네네. 예, 그런 거를 저 스스로 이렇게 겸손된 자세를, 겸손된 의자에 앉혀주는 책이긴 했어요. 저도 대신 갑자기 그렇게 썼나? 알겠습니다. 까불지 마. 네, 까불지 마. 이수명 시인의 정적가수 네. 필리프 작고태의 초록수첩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편집자의 방 해외문학팀 시간이었는데요. 아, 오늘 두 분 회사가 아닌 이 방송국에서 만나는 느낌 좀 새로웠죠? 네. 방송국에서 처음이니까. 우리 김민정 대표님이 중간중간 저한테 언니라 했는데 저희 언니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난다의 김민정 대표님 그리고 난다의 권현승 편집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 곡으로 좀 마무리해볼까 해요. 세르지오 갱스부르의 마릴루 술라네주 눈 속의 마릴루라는 곡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요. 기회가 네. 있겠죠? 네, 네, 오늘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